이리 오너라, 이리 온. 제 목소리에 힘이 넘치지 않나요? 아, 네, 엄청. 혼자 커피 먹으면 맛있어요? 네. 난 물도 없는데. 나눠드려요? 이겨내고서 먹어야지. 커피 이따 사 먹어야겠어. 역시 우리 양반이 요새 표지 보고서 제가 하여튼 오늘 정말 이거 꼭 간직하도록 봐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예. 물론 실물이 100배 낫지만 뭐 용어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원은 요즘 갈수록 파이팅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하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는 지금 오르고 있다. 제발 주가 얘기 좀 그만하고. 아, 네. 아니 정말로 지금 고민이 이거거든요. 이게 어떤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 그 뒤에 오늘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한다는 거는 유통 담당자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통 생태계,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생태계가 미래에 더 커질 거냐 이거에 고민이 담겨 있는 자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그 네이버, 카카오 담당하시는 성준호 팀장님과 콜라보를 기획을 해볼까 했습니다만은 아니 성준호 팀장이 다른 자료가 내일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우선 그 다음에 한번 하기로 했어요. 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음에 같이 좀 해야지 이거는. 네. 근데 이제 하기 전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유통의 한 영역이 되고 있는데 네. 살아있다. 이 영화는 정말 재미없던데 유아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우 정말 최악이었는데 내가 그 여배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봤죠. 저기 누구죠? 박신혜? 박신혜. 박신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우리 봐도 내가 와이프가 몰랐는데 영화 끝까지 본 이유는 박신혜가 나오기 때문에 본 거였지. 내가 드라마 영화 자체는 살아있다 재미없습니다. 뭔 얘기하다도 하겠네. 이게 장이 빠지니까 좀 산 거고 라이브 커머스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이건 시작하기 전에 전에 한번 우리 오리나 영화는 끝없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틱톡을 나한테 올려가지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보고서 속으로 내가 얘가 술을 먹었나 했었는데 술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 음악 듣고서 막 묻자 어려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내가 막 슬픈 문장 다 얘 왜 이러지 음악 제목 따라놓고 말이야 당신 진짜 깜짝 놀라서 왜냐면 우리 여성 동지들은 더 섬세하게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수는 혼란스럽다. 그래서 딱 올라왔길래 얘가 또 뭐가 들어가 혼란스럽다. 그때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 네. 그게 내가 이렇게 싫어? 네? 아니요. 또 만만했다고 뭐라고 하시겠네. 세상에 혼란스러울 거 없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우리 한번 라이브 커머스 해봅시다. 시작하시죠. 네.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해야죠. 네. 그래, 진행 못한다. 왜? 네, 윤쌤 임조입니다. 네, 이베스증권 유통화장품 담당 오리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라이브 커머스이고요. 여기 이제 표지에 있는 것처럼 네, 강력한 유통 신의 등장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년 뒤에 있어야 될 일들이 저희 눈앞에 당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쪽이 커지는 거는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사소한 것들조차 배달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업종별로 결제 금액을 봤을 때 배달이 YOY로 70% 늘면서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한 23% 증가하면서 비대면 소비 채널 위주로 결제 금액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몇 년간 좀 둔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홈쇼핑 취급고였는데 이것도 회복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수요 증가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커머스 쪽에 박차를 본격적으로 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그게 10페이지의 그림 4번이랑 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라이브 커머스인데 이 자료를 통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대로 이제 플랫폼들의 강점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가져간다라는 점인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검색 포털이고 또 메신저다 보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셀러분들,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풀이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뭐 브랜드 스토어나 최근 런칭한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을 해주면서 거래액도 늘리고 구매로 이어질 확률을 늘리게 되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른 데이터들이
플랫폼 안에 축적이 되겠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더 맞춤에 잘 맞는 그리고 최적의 쇼핑 경험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서 선순환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바퀴를 네이버 카카오는 이게 데이터 수집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거기다가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결제액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락인을 시킬 수가 페이 있는. 부분은 우리 저기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연결성이 높나요? 아무래도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하셨을 때 네이버 페이 결제라고 붙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하시는 게 훨씬 편하죠. 예, 바로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시면 끝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해서 커머스가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다른 거 여러 군데 다 하니까 굳이 네이버 카카오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이번에 멤버십 서비스 런칭했잖아요. 난 모르죠. 런칭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을 내고서 가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했을 때 적립금을 더 많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하이패스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차 산 지 8년 됐는데 하이패스가 보면 자동차 하이패스? 하이패스 단말기를 처음으로 샀어요. 근데 이제 그 단말기가 가격이 똑같은 뭐 C사와 네이버 거 있었는데 제가 네이버 플러스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립을 더 많이 받으려고 네이버에 사게 되더라고요. 예. 뭐 이거 저거 정말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요? 네. 지금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하반기에도 알았어요. 저 또 알바도 해야 되고요. 아 왜 그래 또 네? 알바 배달 알바를 또 배달 알바는 저 시장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남들이 그거 들으면 얼마나 고생을 시키면 알바를 뛰러 간다고. 아니 저는 재미없었구나.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약간 못 베기는 스타일이라 갖고. 그래요. 조심해요. 괜히 이러다가 또 어떤 아니 그냥 갖다 다치면 어떡해. 그런 또 스윗함이. 이거 보시, 스윗함에 굶주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감동해야 한다는 거 정말 놀라운데? 하여튼, 지나갑시다. 네, 하여간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2018년부터 커머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 근데 가속화하는 게 이제 올해 저희가 체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버가 올해 들어서 런칭한 서비스들이에요. 각자 이제 기존의 유통업체하고 대입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는 구찌나 뭐 디즈니나 LG생건이나 이런 대기업 업체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 그래서 유명 브랜드라서 백화점이랑 저희가 겨루겠다라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가 창고는 생필품 이제 플랫폼이고요. 네이버 장보기도 아시겠지만 런칭을 해서 지금 홈플러스하고 뭐 GS 프레시 뭐 이런 업체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당연히 대형마트랑 지금 붙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고 마찬가지로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여러 셀러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픈마켓이나 이제 쿠팡 같은 롱테일 이커머스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넓게 지금 커버하는 그런 쪽으로 또 힘을 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요 세 개는 이제 올해에 좀 확장하기 시작한 것들이라서 확실히 이제 페이먼트를 붙이면서 커머스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서비스 중에서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가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미 라이브 콘텐츠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뭐 네이버도 네이버 TV가 있고 카카오도 카카오 TV가 있다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요 회사들 모두 비대면 소비 확대하는 것들, 그다음 홈쇼핑에 조금씩 올라오는 것들을 감지를 했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리온을 갖다가 네이버 TV나 카카오 TV에도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러니까 그게 뭐 저희 구독자랑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늘려준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올려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이 네이버 TV, 카카오 TV도 커질 것 같아서. 그쵸. 예. 그리고 생뚱맞은 질문했네. 아니요. 네. 그리고 이런 플랫폼 외에도 기존 유통업체들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번 테스트로 진행했던 거가 한 40분 동안 1,500만 원 매출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상위권 점포의 한 열흘 동안 평균 매출액이 이 정도다 보니까 단숨에 이제 큰 규모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파워풀한 툴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제가 하게 잘 되었고요. 모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현대백화점에서 진행했던 테스트 라이브는 어떤 특정 품목을 한 거예요? 그냥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매장 안에서 이제 한 거라고. 어떤 의류만. 의류만? 네, 의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류 업체가 한 게 아니라 현대백화점 그 여기 있는 의류들 다 한 거야? 아니면 무슨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입점해 있는 의류 업체들 거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 의류 업체 하나가 딱 한 수도 있어. 그래서 뭐 품목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화장품하고 의류 쪽이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본 게 다음 1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2023년도까지 한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홈쇼핑 업체들의 이제 매출액을 역산해가지고 취급고로 나눠보면은 한 12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성장을 조금씩밖에 못하고 있다 보니까 2023년도까지 라이브 커머스 8조 원이면은 꽤 많은 부분을 라이브 커머스가 대체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전체 이커머스, 이 추정의 로직은 이제 저희가 2024년도까지 보는 전체 이커머스 시장 규모에다가 라이브 커머스의 예상 침투율, 그러니까 예상 비중인 3.5%를 곱해서 산정을 한 수치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해부터 한 3년 동안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이 한 4.4%까지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 8.8%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3년 뒤에 3.5% 정도로 추정을 한 거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 이커머스 시장 올해 155조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침투율로는 한 1.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고, 그 플랫폼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 그러니까 일반 중소상인들까지도 라이브 커머스 툴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성장성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12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홈쇼핑들의 텔레비전 취급고 신장률은 보시는 대로 거의 성장을 못하거나 마이너스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대비 TV로 파는 것들은 좀 많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쇼핑이 TV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요새는 이제 모바일 취급고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쇼핑은 점점 더 많아지던데 TV 돌리다 보면 더 많아지죠. 예, 티커머스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홈쇼핑 업체들을 커버를 안 한 것도, 네, 대신에 아니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재미없었을 것 같아. 갑자기 찢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핑계냐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로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택배를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부석을 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쇼핑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로서.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의 강점은 저희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텔레비전 대비 효율이 훨씬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TV 홈쇼핑이 아무래도 TV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채널인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TV 시청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요. 맞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텔레비전으로 저희 집도 이제 유튜브가 되니까 TV로 그냥 유튜브가 훨씬 재밌거든요. 그냥 제가 어떤 일이면 우리 애들한테 내가 맨날 TV 채널 갖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보고 싶은 거 보라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애들이 알아서 지방에서 컴퓨터로 다 다른 테레비 보고 있더라고. 참, 그런 거 진짜 안 보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 네, 볼 게 별로 없고 너무 호흡도 길고. 그러니까. 네.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Z세대들의 평균 동영상 그 시청 시간이 6분 30초라 그러거든요. 10분이 안 됩니다. 우리 이리온은 얼마나 올드하다는 건가요? 이리온 길죠. 예. 우리는 한 30분, 40분씩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리온 시청자분들은 또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리 TV 시청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TV로 판매를 하는 홈쇼핑의 효율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저희가 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노출도도 그만큼 감소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전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거의 24시간 동안 노출이 되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제 홈쇼핑 업체들이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이거는 줄어들고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반등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홈쇼핑 쪽은 커버할 생각도 없는 거네. 저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17페이지 그림 17번에 보시는 것처럼 홈쇼핑 업체들이 이제 SO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SO 수수료, 방송 틀어주세요 하고 이제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인데, 이게 7개사 거를 연간으로 합치면 작년에 한 1.8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 홈쇼핑 업체들이 올린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치이고, 그리고 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홈쇼핑 업체들의 매출액이 과거 대비 좀 둔화했기 때문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18페이지 밑줄친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한 1,800억 정도밖에 내면 그냥 가능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판매 수수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게 네이버인데 매출액이 한 3%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이? 올릴 수 수수료를. 향후에 올릴 수 있죠. 분명히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로 보면 SO 쪽 할 이유가 없네. 그렇죠. 코스트가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할 들어가는데. 필요는 없죠. 예.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뭐 엄청나게 좋은 스튜디오라든지 뭐 왜냐하면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싼 연봉 받는 쇼호스트도 뭐 딱히 필요 없고 그러니까요. 예, 뭐 장비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고 이렇다 애플 폰 하나 보니까 놓고서들 찍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산 경량화 모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5G 보급률 늘어나면서 스트리밍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 지불하던 그런 수수료 대비해서 효율이 안 나고 있는 채널이 TV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좀 더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커머스 구매 전환율을 한 0.13%에서 1%가량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그 사이트를 보면은 한 명이 살까 말까 한 게 이커머스의 이제 컨버전 레이트인데요. 근데 홈쇼핑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매진입니다. 막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한 3% 정도 나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한 8%까지 나오고 있고 완전 탑급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은 좀 적게 쓰지만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높게 그런 인플루언서한테 무한 경쟁시키고 자기들은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건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서로 윈이네.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비용도 싸게 해주고. 그렇죠. 인플루언서들이 경쟁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시장 같아요. 난 예전부터 느꼈는데 소위 플랫폼 경제가 더 잔인한 것 같아. 인간들한테. 너무 철학적으로 가나요? 아니, 좋은. 뭐 굉장히 날 갖다 표정이 그냥.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 끝없이 경쟁시키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약간 끝없이 경쟁. 그래, 미안합니다. 넘어갑시다. 애널리스트들도 끝없이 경쟁 중. 어쨌든, 이게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큰 이유는 소통이 되게 원활하고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방송에 굉장히 인투되어서 참여를 직접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면은 뭐 홈쇼핑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문자를 보내는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송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방적인 소통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몰도 뭐 질문을 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뭐 Q&A 게시판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변이 달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구매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기다릴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은 평균 한 76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시간 소통이 주는 도움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만약에 진행자가 엄청 탑급의 인플루언서다라고 했을 때는 팬층들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판매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점 중에 하나가 2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확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홈쇼핑은 TV에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바일상에서 틀어주긴 하는데 자사 앱에서 스트리밍 되는 거라서 이게 바이럴 되거나 이럴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포맷에 맞는 그런 컨텐츠로 가다 보니까 향후에 이게 재생산되고 또 뭐 패러디가 된다면 더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서 나면 네, 뭐 엄청 웃긴 장면이 나왔다. 그럼 그런 것들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공유가 되면서 뭐 다시 한번 재생산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네이버 2분기 컨퍼런스 콜 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기는 라이브 중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긴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매출이 증가한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생방송 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잠재적 구매가 일어나는 왜 갑자기 웃으시죠? 갑자기 또 엉뚱한 생각했는데 이거 듣다가 보면 딴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나 까먹기 전에 나중에 막 책 소개 같은 갖다가 라이브 커머스 해도 사람들 좋아할까요? 책으로요? 그쵸. 요새 책이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책 소개 그래요?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거 유행이에요. 내가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제가
시집도 읽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요새 인스타그램에 뭔가 되게 혹할 만한 되게 공감이 가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그래요? 네, 몇 개를 따가지고 넘기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책입니다라고 그냥 맨날 그렇게 주식 광고를- 얘기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주식 얘기만 갖고 서로 막 감정 상하고 이런 거 싫어서 아름다운 얘기를 할까. 아름다운 얘기. 네. 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네. 그리고 뭐 자유도도 높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게 홈쇼핑은 이제 방통위 뭐 심의받는 거다 보니까 표현이라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라이브 커머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아요. 라이브 커머스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인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채팅도 그렇고 뭐 상품 태깅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가 기능들을 붙일 수 있는 게 많고 기본적으로 플랫폼들이 다 IT 기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업체들도 비슷하게 지금 기능을 런칭했고요.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이제 페이스북이 샵스라는 기능을 런칭을 했는데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29번 그림 보시는 대로 유튜브도 쇼핑 익스텐션이라고 이 영상 안에 있는 그런 관련 제품들을 밑에 달아놔서 결제를 할 수 있게 지금 동영상 콘텐츠와 쇼핑을 연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홈쇼핑을 텔레비전도 안 보는 마당에 과연 누가 이제 이용을 할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거 문제죠. 이런 거 생각하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TV 방송국 광고가 저동 되게 단가 싸진 느낌 기업들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네. 되게 TV 매체들이 힘들겠다 생각을 네. 가끔 MBC보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MBC도 보다 보면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실제 광고 시장이 완전히 다 재편돼 버린 느낌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일기획에서 매 연마다 이제 연간으로 그 광고가 이제 지출된 채널별로 분류하는데 TV보다 지금 모바일이 더 클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네? 중국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파트 3가 이 자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네,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자료가 이제 많지 않아서 저도 작성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17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규모가 추정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35조 원이었으니까 170조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부터 이제 인플루언서들 인기가 늘어나면서 좀 태동하기 시작했던 시장인데 2017년도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그런 시장이고 2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자가 한 5.2억 명 정도 될 것 같아서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의 한 60% 가까이로 지금 침투율이 높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의 손님들이 못 오니까 반대로 판매자들이 직접 접점을 늘리려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32번하고 33번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시골에서 이제 농민이 모기버섯 판매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와가지고 막 출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도 7분 만에 1,700대 자동차를 팔아 제끼는 등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팔기 어려웠던 그런 품목들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한 6만 명 정도의 농민이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에 진입했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되면 중간에 생긴 여러 생태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직거래. D2C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물론 경제 생태계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까 자동차 판매 같은 거 저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게 직접 회사에서 직접 팔아버리면 중간중간 마진 같은 거 다 없어질 네. 거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영리한 게 그 중간에서 마진 떼먹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진은 최소화하되 대신에 우리 생태계 안으로 가져와서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를 오리나 연구원이 파트장하고 있는 내 수적을 보다 보면 저번에 한섬이 어마어마하게 막 자기들이 온라인도 한다고 그러고 막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업 혼자 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다 지금 그게 들어오고 안 있잖아요. 되는 거지. 네, 네이버 생태계 안으로 다 브랜드 스토어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플랫폼 자본주의가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 줄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게 우리한테? 기업들한테는 되게 마이너스 요인들 아니에요, 다들? 저희 소비자한테는 좋죠. 네. 근데 기업들한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 괜찮으세요? 좋아. 왜 또 뭐가 불만인데?
진행합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 중국 지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상무부도 그렇고 라이브 커머스를 좀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좀 굴러가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 26페이지의 그림 34번에 나와 있고 크게 봤을 때 일단 라이브 컨텐츠, 생방송 컨텐츠를 송출을 하고 구매를 일으키는 플랫폼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방송 안에서 진행을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소속사 MCN이라고 불리는 저희 뭐 샌드박스 같은 그런 에이전시가 있고 그리고 방송을 의뢰를 하는 그러니까 실제 물품이 팔리는 브랜드 업체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타오바오나 징동처럼 원래도 이커머스를 하긴 하되 거기에 라이브 기능을 붙이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틱톡이나 콰이쇼처럼 숏폼 동영상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거래는 쇼핑몰을 통해서 아웃링크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틱톡이 이번 6월 18일 때 전자상거래 사업부를 신설을 하면서 그 안에 인앱 결제를 하게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 틱톡에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건 타오바오나 뭐 징동이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틱톡 버전은 그게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까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이 안경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걸 했다. 그러면은 이 안경 구매 링크가 밑에 달려 나와서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클릭하시면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틱톡이 직접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웃링크 타고 타오바오에 안 가도 틱톡 안에서 결제할 수 있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틱톡이 글로벌리 사용자 수가 한 8.9억 명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미국 소송 때문에 처음으로 사용자 수를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한 10억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큰 트래픽을 가지고서 비단 그러니까 이미 숏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업이든 갖다 붙일 준비가 된 거죠. 틱톡은 그래서 이제는 커머스 쪽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잠깐 첨언 드리면 일부에서 틱톡이 미중과 합의가 다 된 걸로 아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분을 미국한테 다 넘기는 거에 대해서 네. 내부 반발 목소리가 있어서 네. 일주일간 그 중지를 연기해놓고 다시 니고시에이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틱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서로 할 때 틱톡의 잠재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틱톡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춤추고 그냥 형광펜 뭐 그게 그걸 보면서 구매도 하고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야, 이게 잠깐 그 이미지를 보는 거네. 15초 동안. 긴 거는 1분이고요. 짧은 건 그러니까 15초. 파편화된 거를 계속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네. 이게 짧은 시간에 너무너무 재밌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바이럴 되면서 밈이 되면 그렇죠. 네.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서 만약에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수익을 배분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브랜드 업체면은 타오바오 라이브 통해 팔았으면은 20%를 떼고 제가 순수익을 취하게 되고요. 만약에 100원 받고 팔았으면은 20%는 타오바오에 떼주고서 나머지 이제 80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20원을 가지고 1대 2대 7로 알리마마라는 빅데이터 회사, 그 다음에 타오바오 라이브, 그 다음에 MCN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는 거고요. MCN이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정사안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랑 나눠가지고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엄청 파워풀하면은 그 몫은 인플루언서가 훨씬 커질 거고요. 요건 각자의 트래픽에 맞춰가지고 조금 다르게 부과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이 그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28페이지에 그림 38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별 MS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타오바오 라이브가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틱톡이 떠오인이 한 9%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제 전자상거래 기능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더 커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29페이지에 그림 40번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플랫폼별 사용하는 시간 점유율을 봤을 때 지금 증가한 게 바이트댄스 쪽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고 매출액도 지금 알리바바 다음으로 업체들이 투입을 하고 있는 광고가 바이트댄스가 2등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커머스 기반으로 시작한 뭐 타오바오나 징동이나 이런 친구들이 높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숏폼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의 공격이 세질 거로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TV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3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2번 그림 나와 있듯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 아예 익스포저가 없었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조금씩 생겨나고 향후에 더 커질 거라고 보는 쪽이 이제 숏폼 동영상 쪽이고요. 진짜로 중국을 보면 2017년만 해도 네, 없습니다. 없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진 갑자기 거네.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추세가 아직 안 가죠. 우리 숏폼 동영상이. 저희는 아직 안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커질 거라고 보는 게 유튜브가 지난주에 유튜브 쇼츠라고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어디서? 이것도 15초 이하인데요. 인도에 가야 돼요. 인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왜 숏폼이 없지? 없죠? 아 반말했다 또. 반말 하셔도 괜찮은데요? 아니 시청자들이 싫어해서. 우리나라 틱톡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틱톡이 중국 업체인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설마 우리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는. 워낙 그게 좋으니까 딴 거 쓸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니얼하고 Z세대들이 동영상 한번 클릭했을 때 6분 30초 정도밖에 못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짧아지고 있고 뭐 이거가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동영상 내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33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인플루언서 친구들이고 지금 1, 2등 하고 있는 웨이아나 리자치 같은 사람들은 리자치는 저번에 소개해줘서 알고 있고. 네, 팔로워 수가 한 3천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60% 넘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이 작년에 11월 11일 광군제 때 팔았던 금액이 각각 1,700억 정도였다 보니까 한 사람이지만 거의 기업 정도의 규모로 봐도 무방할 수준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데가 MCN인데 거의 중국 인플루언서의 한 90%가 다 MCN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MCN 개수도 202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 28,000개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2010년 대비해서 거의 67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고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루안홀딩스라고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웨이아나 리자치처럼 1, 2등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소속사는 아직까지 상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소속사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파워풀한 인플루언서가 있으니까 브랜드들한테 우리는 더 좋은 가격의 물건을 주세요라고 그런 협상에서 좀 우위를 차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판매 상품은 과거에는 뭐 자동차나 판매 상품 가기 전에 그림 50일 보면 리자치가 네. 유행어가 이게 뭐예요? 사버려 이렇게 해요? 이게 마이타라고 이제 그래? 빨리 막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 네, 사요. 그리고 이거 하고 막 엄마야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너마야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그런 유행어를 계속 이렇게 해서 이런 짤방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판매 상품은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의류처럼 원래 이제 인기 품목이었던 것들이었다가 지금은 뭐 자동차, 뭐 로켓 발사권 그 외에 뭐 온라인으로 주택도 분양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산품도 이번에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고, 농산품으로 라이브 커머스 했던 판매 횟수도 한 400만 회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농민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해가지고 직할로 팔았으면 좋겠네요. 그럴걸요? 왜냐면 농부분 중에 되게 유명한 유튜버분 한 분 계세요. 예. 그리고 되게 힐링돼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고요. 3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올해는 뭐 이제 몇 달 안 남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수혜를 받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온라인 경쟁이 심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엽기조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거대 인터넷 플랫폼들이 뭐 페이스북 샵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커머스 쪽을 강화하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게 내년엔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런 신의 채널도 생겼다 보니 어떤 그 전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넉넉히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가 제일 좋긴 한데, 네이버 카카오 좋긴 한데, 4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섹터 내에서는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품목들인 화장품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채널을 잘 활용하는 브랜드 업체, 그리고 이런 채널을 잘 활용하는 브랜드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ODM 업체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저희가 원래 좋게 보고 있었던 코스맥스, 그러니까 사과나무 시리즈의 코스맥스,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장 업체로는 그립이라고 저희가 달아놨다 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코스맥스 실적부터 3분기 프리뷰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YOY로 한 73%가량 증가한 18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하고 해외 법인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원래 3분기가 비수기예요. 왜냐면 여름에 화장품 잘 많이 안 쓰시고 크림 같은 거 잘 안 바르니까 고마진 상품들이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안정적으로 한 4.5%가량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지난해 이제 기저효과가 좀 낭낭하게 있는 편이어가지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1.3%포인트가량 YOY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상황은 좋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기저효과가 있었고, 왜냐하면 상해 쪽에서 조금 뭐 차질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3분기에 상해 쪽 매출액이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턴이 분명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올해 상반기에 상해 법인의 온라인 고객사 비중이 40%까지 올라와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중국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에 대한 수혜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가 지금 저희 필수품으로 자리가 잡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회사가 연간으로 손소독제 매출이 한 15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 1분기만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이 폭증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은 소독제는 뭐 복잡한 레시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마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적도 일단은 하반기에 지금 좋고요. 그래서 목표가 15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가도 지금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LG생활은 46페이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화장품 업체의 매출의 큰 축을 국내 면세점하고 그다음에 중국 현지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면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좋아지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입국자 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좀 달라지는 거는 이제 상반기에 글로벌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할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일단락되면서 이제 면세 매출액 빠지는 거는 40%대가 아니라 한 30% 그러니까 중반대 정도로 좀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부분도 프리미엄 비중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위생용품들, 아까 말씀드린 뭐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쪽들 판매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화장품인데, 상반기 때 LG생건이 굉장히 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한 20%대 가까운 성장은 구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47페이지 그림 두 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1등, 2등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이번 6.18 때 물건들 판매한 건데 후 제품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비중 늘어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되고, 그리고 탑라인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 해놨다 보니까 럭셔리 쪽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저희가 180만 원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비상장 업체 중에 이제 그립이라고 라이브 커머스만 하는 회사가 이제 50페이지 나와 있고요. 회사가 좀 초기 이제 단계에 있는 회사이고, 지금 이번 8월 달에 시리즈 B를 이제 유치를 했다 보니까 지금 기업 가치는 한 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조그만 업체들도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51페이지 표 11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이브 커머스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도 그렇고, 뭐 기존의 온라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또 그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요즘 제일 고민이, 시장은 좀 지수로는 재미없을 것 같고 포트 재편식인데 내가 전혀 놓고 있었던 게 화장품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만약 중국 쪽 최근에 약간 위안화도 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중국 쪽 약간 내수 나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진은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아모레는 확실히 회복 못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LG생건이나 코스맥스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 네. 건졌는데 그러면? 건졌다고? 아, 중복 건졌다고? 저도 좀 이리온 불러주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마땅히 이게 확 좋아질 것들 찾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최근에 내가 제 고민이 이게 많았었는데 다시 들을 때 좀 정신이 번쩍. 명쾌해진 뒤에 듣고 보니까 LG생건 같은 게 상당히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원래 좋게들 보셨지만. 네. LG생건 그렇고 코스맥스도 숫자가 나오거든요. 중국의 OEM 업체들은 많이 안 생겼어요. 중국.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잘 못 따라오고 질이 있습니다. 안 따라와요. 네. 저희도 작년에 그래서 이제 화장품 중국 업체들이 로컬 브랜드들이 자체 공장 세우고 막 이러길래 이 ODM들 주문이 좀 줄을 수 있겠다 ODM, 우려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가동률이 연말에 보니까 사업 보고서에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풀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 넘어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중국 관련주로 무슨 뭐 중간재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중국은 과거와 같이 생산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때 화장품은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근데 그것만 해도 브랜드별로 다 차별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랑 좀 달라진 부분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거를 매번 쫓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 네. 옛날에는 대형 업체 메이드 인 코리아 막 K뷰티 이걸로 가면 됐었는데 지금은 ODM들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브랜드들이 파편화되고 있고 그 교체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의 속도를 맞추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온.